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3일이 되겠네요. 네, 7월 3일, 뭐 어떤 소사가 있나 쭉 살펴보았습니다. 소사라기보다 오늘도 일종의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바로 오늘이 이제 조종사의 날입니다. 파일럿 데이죠. 물론 세계 조종사의 날이 이제 별도로 있어요. 세계 조종사의 날은 4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이 공군이 기념하는 조종사의 날은 1950년 7월 3일 날 이것이 어, 6.25 전쟁 당시에 공군이 첫 출격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8년에 조종사의 날이라고 이제 7월 3일을 규정을 했죠. 예. 네, 조종사, 파일럿. 뭐, 배 하면은 이제 하얀 복장을 한 마도로스, 선장이 생각이 나죠. 근데, 비행기 하면은 생각나는, 연상되는 이제 이미지는 바로, 파일럿, 조종사, 즉, 빨간 마우라. 우리나라, 공군의 마우라, 마우라가 머플러죠, 사실은. 우리가 일본 발음을 옛날에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군들이 빨간 머플러를 하고서, 이제 뭐 출격을 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일화,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화한 것이 바로 빨간 마후라라는 영화죠. 정확하게 말하면 빨간 머플러입니다. 근데 옛날에 워낙 1964년 작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머플러를 목도리죠, 목도리, 목에 두르는 거. 그걸 마후라라고 발음을 했어요. 일본식 발음입니다. 지금도 마후라라고 많이 쓰고 있죠. 뭐 목에 두르는 걸 마후라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통도 마후라라고 얘기하죠. 그냥 목에 두르는 거하고 배기통을 같은 마후라라고 했는지, 머플러라고 했는지, 사실 좀, 영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자, 1964년 작품이라고 했는데,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제 나온 영화죠. 그때 이제 파일럿으로 나온 배우들이 이제 신영균 씨, 그다음에 이제 아주 세기의 미남 스타 있었죠. 최무룡 씨, 그리고 이제 최은희. 뭐 그 당대에는 정말 내노라 하는 이 연기자들이 이제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네, 공군 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나는 영화가 바로 이 빨간 머플러죠. 육군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강제구소령입니다. 저는 강제구소령 보면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제 절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식사를 할 때도 이제 직각 식사를 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90도 꺾어서 이제 입에다 집어넣는. 요즘은 뭐 그러지는 않겠죠. 저희들도 군사훈련 받을 때 같은 장교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야, 직각 식사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은 어, 그것도 따로 한다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자, 오늘의 이야기는 뭐 육군 얘기가 아니고 바로 공군 얘기입니다. 조종사의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제 연구실 바로 이제 옆에 공군 장성 출신들이 이제 어, 근무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더라고. 정말 보면은 장성 출신이라 그런지 정말 비끈하고 멋있습니다, 진짜. 예? 역시 장군은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분들이죠. 예. 어, 자, 조종사의 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기념하고 있는 조종사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조종사의 날은 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종사의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종사, 파일럿이죠. 그야말로. 멋있죠. 일단 뭐 파일럿 멋있습니다. 그 하늘을 푸른 창공을 이제 비행기를 쫙 몰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그다음에 또 전투도 벌이고 하는 정말 멋있는 그런 군인이죠. 예, 뭐 각설하고 한번 조종사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종사의 날은 6.25 전쟁 당시 우리 공군의 첫 출격일인 1950년 7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에 제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1950년 7월 3일이면은 6.25가 발발하고서 한 열흘 정도 이제 열흘도 아니죠. 뭐 채 열흘이 되기 전에 우리 공군이 이제 처음으로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공군에게 뭐 특별하게 장비라고 하는 비행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죠. 예. 음,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공군에게는 화기도 장착되지 않은 이제 화기라는 게 이제 그 이제 뭐 폭탄을 갖다 투하를 한다든가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공대지 미사일 같은 거
공대 함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를 발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뭐 그런 건 고사하고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거기에 그 기총소사를 할 수 있는 기관총 같은 것도 이제 장착되지 않은 그야말로 L4, L5 연락기와 T6 훈련기만 있었다. 야, 리에이종의 그 첫자를 따서 L자를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L4하고 L5는 뭐 모델이 조금 다른 걸 거고 연락기 뭐 여기서 저기 급하게 이제 연락을 하려면은 거리가 멀면은 뭐 차로 가거나 뭐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봉화대가 있어갖고 이제 봉화를 이제 올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뭐 연기라든가 뭐 연기 색깔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서 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이제 쭉 이제 중앙으로 이제 조정으로다 이제 알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봉화대인데 음,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죠. 현대와 같은 시대에 현대전을 치르면서 그렇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다가는 이제 다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될 테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문서취급 소대장을 그 했었습니다. 통신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음, 무슨 뭐 암호를 수령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 이제 집차를 타고서 이제 직접 그 수령해 오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문서 같은 것도 군 내부에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어, 그 문서 취급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전령이 이 집차를 타고서 움직이고 뭐 하면서 문서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벌써 한 4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은 상당히 극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텔레타이프가 있었습니다. 뭐 팩스는 없었어요, 군대. 네, 팩스는 저도 사회 나와서 이제 그 팩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화기를 그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뭐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어, 그래도 뭐 비행기를 타고서 뭔가 물건도 전달하고 뭐 그럴 필요성이 있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L4, L5 그 소위 그 연락기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T6 조금 뭐 트레이닝의 T자를 닦은 것 같으네요. 훈련을 하는 용도니까 그런 비행기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 그 북한은 개군이죠. 그때 그 야크기죠, 야크기. 뭐 한 200여 대, 250여 대의 그 야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전투기, 그다음에 뭐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소련으로부터 지원 받아 갖고서 그때 이제 그런 것을 갖고서 제공권을 이제 장악해 오면서 들어온 거죠. 저때 당시에.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적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참 정말 이 생각해 보면 중과부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일을 한 건데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뭔가 출격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군은 L4 연락기 뒷좌석에 탑승하여 적진을 향하여 맨손으로 포탄을 투하하며 목숨을 건 전투를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에 비행기에 그야말로 저런 폭격하는 장치가 돼 있어 갖고 위에서 기총소사 한다든가 아니면 포탄을 투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맨손으로 포탄을 들고 올라가서 이제 그걸 투과를 해야 되니 그게 꼭대기에서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그게 어디로 갈지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 이제 날아가는 그럼 최대한 낮게 다니면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어그 적의 소총에 의해서도 격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던 거예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갈 수분이 없는 그런 군인의 뭐라 그럴까 그 뭐 숙명이 아니고 군인의 그 임무예요. 예.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놓고 군 장성을 놓고서 아주 소위 그 군대 물도 안 먹어본 그 정치인들이 헛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이게 요즘 세태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건 뭐 또 다른 얘기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투를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밀려오는 북괴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참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참 1950년 6월 26일 10명의 조종사가 미국으로부터 F-51D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제공받기로 이제 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스탕 하면은 뭐 이 무스탕 옷 이름도 있지만은 무스탕 전투기 이거 정말 굉장히 그때 당시에 대단한 그런 전투기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 대를 제공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10 명의 조종사가 악천후 속에서 더군다나 이게 6월 말 7월 이때 우리나라가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뭐 장마철에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그다음에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 기류 때문에 막 흔들리고 뭐 이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죠,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그 악천후 속에서 4 일간의 단기 훈련을 받고서 그야말로 어 적과 싸우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 중 단 1 회의 비행으로 조종사 1 인당 20-30분 정도만 인제 사용을 했다. 참 어 한 번 비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도 20-30분 정도만 몰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고서 이 조종사들이 7월 3일 날 역사적인 인제 출격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조종사의 나라를 이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제 조종사의 날을 갖다 인제 오늘로 지정한 겁니다. 7월 3 일로. 자, F-51D 무스탕 전투기. 물론 저는 뭐 저때 당시에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땐가 고등학교 다닐 땐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교관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무스탕 전투기 6.25 때 무스탕 전투기 굉장히 진짜 좋은 이 전투기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 6.25 때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전투기가 바로 F-51D 무스탕 전투기였다. 6.25 전쟁 발발 후 우리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최초로 운영한 전투기로서 전쟁 기간 동안 평양 대폭격 작전과 같은 대표적인 항공 작전들을 수행을 했다. 이후 F-86F가 도입되기 전까지 약 5년간 운행된 후 1957년 6월 29일 수많은 업적을 남긴 채 퇴역을 했다. 그러니까 50년 7월 3일 날 인제 시작을 해서 57 년이니까 한 7년 정도를 인제 현역에서 뛴 거네요, 이 무스탕 전투기가. 이와 같이 F-51 무스탕 전투기는 우리나라 공군력 근대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라는 점을 반영하여 2016년 10월 20일 국가등록문화재 제462호로 지정을 했다. 예.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쓰던 저 F-51D 무스탕 전투기를 국가등록 문화재로 선정을 합니다. 참 눈물 나던 시절에 참 우리가 운용했던 전투기죠. 예. 그러니까 인제 얼마 전에 블랙 이글스가 이 참 푸른 창공에서 어 비행 쇼를 하고 에어쇼죠. 그다음에 뭐 하트 모양을 그리고 그다음에 태극기 문양을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어 에어쇼를 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참 격세지감이죠. 지금 그때 당시의 전투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그때 비행장에 기존에 우리나라 공군에서 운용했던 전투기가 쭉 전시가 돼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이 F-51 무스탕 전투기는 거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제 지난 시절 전투기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것들은 국가등록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제 뭐 공군 박물관이라든가 뭐 그런 데 가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인제 이 비행기 그것도 공군에서 만들었죠. 예. 공군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어찌 됐든 6.25 당시에 우리나라 공군력은 북한에 비해서 절대 열세였다. 하지만 그 공군이 열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제 메가다 장군이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제공권을 장악을 해야 된다." 해 갖고서 미국 쪽에서 비행기를 아마 수백 대 이 한반도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출격을 시켰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요소를 갖다 다 폭격을 하고 그렇게 인제 어 함으로 인해서 제공권을 완전히 이제 우리가 장악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아마 제공권까지 우리가 빼앗겨 썼다라면은 정말 참 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비행기가 인제 오폭을 하죠. 지금도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을 하고서도 오폭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뭐 전부 육안으로 인제 보면서 밑에서 전해 주는 정보라든가 어디를 폭격해 달라 뭐 인제 이런 인제 어떤 뭐 무선 통신을 받고서 거기를 가서 인제 좌표 찍어 주고 거기를 가서 인제
폭격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많은 민간인들도 희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평화로운 시기에 그때 당시에 민간인을 어 모폭을 한 것을 폭격했다라고 해서 음 아주 그 지난 과거를 갖다 전부 부정하는,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판단을 갖다 다 뒤집어 버리는 이런 짓거리들이 지금 이 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붉은 세력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됐는지 정말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 또다시 이 세계 조종사의 날, 우리나라 조종사의 날이죠. 조종사의 날을 맞이를 해 갖고서 6.25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세계 조종사의 날이 있습니다. 세계 조종사의 날은 4월 26일 이에요. 월드 파일럿 데이죠. 이게 우리나라 조종사의 날은 뭐라고 할까요? 내셔널 파일럿 데이라고 할까요? 네. 네, 세계 조종사의 날은 4월 26일 인데 이날의 기원은 폐사 에브렌 셰프, 1878 년에서 1951 년까지 살았네요. 이름의 젊은 터키 조종사가 처음으로 하늘을 난 1912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터키 소식통에 따르면 에브렌 셰프는 1912 년에서 1913년 제1차 발칸 전쟁 당시에 어 그 그 발칸반도가 있죠. 예. 그 터키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그 사이에 두고서. 음 하여튼 뭐 저 때 당시에 그 터키가 이게 지금의 터키 형태가 아니고 오스만 터키 제국, 그런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912년 13 년이면은 당연히 이 발칸 전쟁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뭐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연합군이 점령지의 82%를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탈환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음 이 참, 그래서 20년 후인 1933년 에브렌 셰프는 터키 국적 항공사 터키항공의 초대 사장이 되었다. 출세를 한 거네요. 그때 이런 그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음. 자, 그다음에 2013년 국제항공조종사협회도 이날을 세계 조종사의 날로 제정을 했다.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4월 26 일을 세계 조종사의 날로 제정을 한 거네요. 터키 항공조종사협회 촉구로 국제항공조종사협회는 조종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루를 따로 두어야 할 때라고 결론을 내렸다. 터키 조종사들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기 때문에 페사 에브렌세프의 첫 비행 기념일이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세계 조종사의 날은 그다음에 2014년 4월 26일 날 기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23년 4월 26일 작년입니다. 국제 조종사의 날 10주년으로, 이게 세계 조종사의 날이죠.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항공 산업이 몰락한 지 한 3년 반쯤, 3년, 그 3 년이 지난 인제 지금은, 그러니까 3년 동안 코로나가 아주 크게 유행했죠. 이때 항공 산업이 굉장히 엉망이 됐죠 사실은. 비행기를 인제 타고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것이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 서울 시내에서 보면은 그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가는 그 이제 공항버스들 그때 당시에 전부 없어졌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인제 부활이 돼서 인제 운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3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의료 비상사태 동안 착륙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항공여행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의료 비상사태죠 그야말로. 엄청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인제 창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정지가 됐었잖아요. 정말 그 저녁 때 밥 먹을 때도 뭐 몇 명 이상 뭐 모여서 먹으면 안 되고, 참 그것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백신을 맞으라는 대로 다 맞았는데 코로나에 2번이나 걸렸죠. 근데 코로나 걸리고서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첫 번째 걸렸을 때 쪼끔 뭐 콧물이 나거나 뭐 인제 그런 정도였었지,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코로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것도 우연히 인제 이 검사를 받아 갖고서 알게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죠 그야말로. 자, 그래서 긴 대량 해고와
단추군항이라는 긴 터널, 아주 그 암울했던 터널이죠. 그걸 빠져나온 상황에서 항공사 조종사들이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하다. 그렇겠죠. 다 해고되고 단추군항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들도 뭐 직장을 잃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조종사 나름대로 또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비행기가 전혀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국제항공조종사협회는 1948년에 설립했네요. 다양한 항공사 조종사 협회 회의에서 이제 그 제기가 됐네요. 뭐 많은 그 항공사가 조종사 협회 회의를 하는데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국제 항공조종사 협회, 그러니까 세계 조종사의 날을 좀 정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이렇게 이제, 협회가 생긴 거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소통할 때 그들의 모든 이익을 돌볼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카오가 있죠. 예. 무슨 뭐 비행기 사고 나면 이카오에서 나가서 뭐 이 조사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74년 전 설립된 이래 13개의 창립 회원국에서 104개 이상이 조종사 협회로 성정을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조종사들이 가입돼 있고 그 조종사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 조종사 협회가. 그러니까 조종사의 어떤 권익, 그다음에 뭐 권위상, 불편한 사항,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협회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2012년 11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이카오 본부와 가까운 곳에 글로벌 본부를 열었다. 왜냐면 그거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 서로 소통이 되니까. 음, 자, 국제공항협의회, 국제항공관제사 연맹, 국제항공운송협회와 같은 다른 주요 항공기관들과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 네. 오늘날 항공운항과 관련된 국제항공안전표준과 관행을 개발하고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돼 있네요. 네, 이 관제사 연맹이라는 게 나오는데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관제사를 훈련시키고 그 현업에 투입시키는 그런 과정을 쭉 이제 취재한 그 영상이더라고요. 네. 그 레이더에 나타나는 그 비행기의 그 궤적을 보면서 인제 뭐 이 소통을 하면서 인제 안내해 주고 뭐 "활주로 어디로 앉아라." 뭐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는데 글쎄요. 처음 투입된 사람이 제대로 못해 갖고서 그 부소장한테 막 인제 혼나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그만큼 힘든 일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해야만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한테 참 그야말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격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민간 항공의 날과는 또 인제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민간 항공의 날은 12월 7 일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선언한 것으로 1994년 시카고 조약 조인 50 주년을 맞이해서 지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12월 7일 날 이게 작년 영상입니다. 어 제가 12월 7일 날 세계 민간 항공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또 이날 보니까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두드려 팼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엮어서 또 더군다나 이날이 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방송을 해 드렸던 이 방송번 576번 세계 민간 항공의 날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어 시간을 내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행기는 이렇게 인제 날아가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그 중력을 이기도록 계속 이제 엔진을 돌려가면서 어 허공 중에 떠 갖고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인제 항공기의 목적이에요. 네, 이상 조종사의 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물론 뭐 그 세계 조종사의 날 그다음에 민간 항공의 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어찌 됐든 오늘은 조종사의 날이고 우리 공군의 조종사들을 위해서 지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언젠가 공군에 관련된 영상 즉 어 공군 사관학교 개교 기념일이었죠. "공군을 응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힘 공군이죠. 가장 높은 데서 힘을 쓰는 것이 공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을 끝없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아 그 대한민국 공군을 지금과 같은 상태까지 끌어온 모든 공군에 종사했던 분들 또 공군 장병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